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이렇게 무더운 날, 지금 저는 부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12분, 현재 기온은 31도로 더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이면 모두들 피서를 하러 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희 같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송도, 송정, 해운대 같은 유명한 해수욕장이 근처에 있기는 하죠. 자, 그래도 여러분 역시 남쪽에 있는 부산보다는 북쪽으로 가서 색다른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북쪽으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 강원도 강릉이 있죠. 그리고 매우 고맙게도 강릉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연도 초에 동해선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만 4시간이 넘게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 때문에 가기 망설이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표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도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무려 1시간 이상 단축해서 3시간대에 갈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3시간대에 부산에서 강릉을 가보고자 하는 이런 기획으로 부산역에 나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는지 지금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렛츠고! 자, 지금 제가 시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열차의 환승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전광판에 현재 14시 20분 부산발 KTX 38열차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전마 저거는 서울 가는 열차 아이가?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먼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14시 20분 출입문이 닫히고 부산역을 정시에 출발합니다. 자, 지금 열차가 출발하고 이렇게 정차역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방금 넘어갔던 경주역에서 일단 저는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부산진역을 앞에 두고 경부선과 분기하여 경부고속선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부전역 지하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금정터널 안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탄 열차는 14시 20분에 부산역을 출발하여 14시 47분 경주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13시 18분 부전역을 출발한 부전발 강릉행 ITX 마음은 경주역에 14시 46분에 도착해서 14시 48분에 출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분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주역에서 이 1분을 활용하여 최대한 강릉까지 빠르게 가보고자 ITX 마음으로 환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정터널을 빠져나오니 저 오른쪽에 홍법사 불상이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속도는 270.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획은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망해버리는 기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열차가 빨리 달려주느냐 마느냐, 여기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앞열차하고 간격도 꽤나 벌어져 있는 것 같으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14시 38분 울산역을 제 시간에 맞게 통과하게 됩니다. 거의 최고 속도에 맞춰서 통과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환승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차이쯤이면 괜찮으려나?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타게 될 마음은 이미 경주역으로 접근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제가 타고 있는 열차는 이제서야 울산시와 경주시의 경계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이야, 마음이 2분간 정차를 해준다고 해도 이거 진짜 억수로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드디어
오른쪽에 보이는 동해선과 합류하게 되네요.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조금씩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역 정차 내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차내 중간판 오른쪽 아래에는 현재 시각이 14시 45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경주역에 접근하고 있네요. 아, 이미 2시 47분이 됐는데, 오, 저기 맞은편에 열차 정차해 있네요. 제발 제발 제발. 가자 가자 가자. 48분 48분.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결국 타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다행이네. 와, 아슬아슬했다 진짜. 물론 하여튼 그러지 않을까. 방금 보니까 여객 전무님이 갈아타는 사람이 혹시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열차도 1분 늦게 경주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역을 출발한 열차는 경부고속선 막내터널 옆에 있는 동해선 화천 제2터널을 지나서 경부고속선과 떨어져서 터널을 나오면 속도를 낮춰서 포항 작발 KTX의 연결선인 건천 연결선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도로의 척추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와 교차하여 2021년까지 사용됐던 구중앙선 폐선 부지와 교차합니다. 철길 옆으로 나무가 많이 자라 있네요. 그리고 모량 신호장을 통과하여 조금씩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열차는 대곡터널을 지나서 터널 바로 앞에 있는 역인 서경주역에 도착합니다. 2분 정도 늦게 도착했네요. 그리고 열차는 1분간 정차한 후 서경주역을 출발합니다. 아직 부산역을 출발한 지 42분밖에 안 되었네요. 그리고 서경주역을 출발하여 경북 제1터널과 경북 2터널을 지난 열차는 속도를 높여서 약 140km 정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개의 터널을 지나서 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이 있는 안강역을 130km로 통과합니다. 일반 열차치고는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길이가 2km가 넘는 안강 고가교를 건너서 양동마을 부근에 있는 구 동해남부선 회선 구간을 지나 양동터널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는 속도를 약간 낮춰서 구조 신호장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신호장을 통과하자마자 구 동해남부선 본선이었던 괴동선과 분기합니다. 괴동선은 전철화가 안 되어 있지만 최근에 새로운 선로가 깔린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화물열차와 포항 해병대의 군 소속열차가 다니고 있어서 정비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만약 여기에 광역철도가 다니게 되어서 포항 사람들이 시내와 가까운 효자역에서 통근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아직은 태화강역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운행계통을 끊어서 자주는 안 다니더라도 포항, 태화강, 태화강 부전 이런 식으로 다니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개인적인 망상은 여기까지 하고 포항역을 앞두고 열차는 속도를 낮추고 있네요. 네, 지금 포항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부산역을 14시 20분에 출발했으니까 1시간도 안 돼서 포항에 도착하게 됐네요. 그냥 이 열차를 부전에서 타고 왔으면 2시간이 걸리는데 121.1km를 58분에 주파했으니 평소보다 엄청 빠르게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부산역을 출발한 지 딱 1시간 되는 시점에 포항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종점인 강릉역까지 단선 구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차는 속도를 높여서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또 다른 화물 전용선인 영일반항선과 분기합니다. 여기도 개동선과 마찬가지로 비전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단선 구간에서 최고 속도인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네요. 고속열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부선이나 호남선, 전라선을 제외한 일반선 구간에서는 100에서 120km로 제한된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 많은 노선이 개량되고 신설되면서 설계 속도가 200km를 넘는 노선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참고로 동해선도 그런 노선 중 하나인데 ITX 마음의 최고 영업 속도가 150km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 130km 정도로 월포역을 통과합니다. 사실 이 속도도 옆나라 일본의 제래선 제한 속도인 130km에 비하면 아주 빠른 속도긴 하죠. 그래도 7번 국도의 제한 속도인 80km보다는 빠르니 이 정도만 해도 버스나 자가용보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금 말했던 7번 국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포항 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를 지나 열차는 속도를 유지하며 장사 상륙 작전의 상륙지였던 장사역을 통과합니다. 이야, 이렇게 빠르게 역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좀 멀긴 하지만 바다도 보이긴 보입니다. 해안가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려나? 어쨌든 바닷가를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도 잠시, 열차는 강구역 통과를 앞두고 60km까지 감속합니다. 동해선의 몇몇 역은 출발 신호기가 없는 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이런 역에서 안전을 위해 서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신호를 개량해서 선로 최고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다시 약 130km 정도로 달려서 다음 정차역인 영덕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영덕역을 정시에 출발. 여기서부터는 2025년 개통된 신선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영덕역을 출발한 직후인데 열차는 영덕역을 출발하고 나면 울진역까지 중간 정차 없이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울진까지는 꽤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덕에서 울진까지의 거리는 약 90km 정도라고 하네요. 행정구역은 붙어 있는데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열차는 65.7km를 최고속도로 주파하기 시작합니다. 정차역이 적은 만큼 속도를 잘 내주고 있네요. 근데 나중에 통과역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다시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열차는 도곡터널을 통과한 후 방금까지 14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영해역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열차는 속도를 약 60km 정도까지 낮춰서 역을 통과한 후 다시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래불역을 앞두고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영해역에서 고래불역까지는 터널도 없고 선형도 좋은 편이라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바닷가의 경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서행 없이 고래불역을 통과합니다. 제 추측이긴 한데 고래불역처럼 승강장이 여러 개 있는 역들은 서행 없이 통과하는 게 되는 모양입니다. 승강장이 여러 개 있으면 각 선로마다 신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장내 신호기가 있어서 최고속도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고래불역을 통과하고 나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다와 가까이 붙어서 달리게 되네요. 그리고 열차는 다시 속도를 낮춰서 영덕군을 벗어나 울진군의 첫 역인 후포역을 통과합니다. 후포역도 60km 정도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네요. 그리고 열차는 역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속도를 높여서 일본의 도쿄역하고 가장 가까운 역인
평해역을 다시 속도를 낮춰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분간 달려서 기성역에 진입. 열차는 기성역에서 마주오는 열차인 누리로 제1054열차와 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역은 우리나라의 최동단역이기도 하죠. 아까 도쿄역이랑 가장 가까운 역이었던 평해역과는 한 200m 정도 동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성역의 본선은 방금 누리로가 정차해 있던 승강장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교행은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속도를 낮춰서 부본선에 들어와서 누리로와 교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역은 아까 영해, 훅포, 평해역과는 달리 원래 100km 이상으로 통과하는 역입니다. 아마 고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좌측 통행으로 열차가 교행하는 게 우선되기 때문에 기성역에서 속도를 낮춘 것 같네요. 뭐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선에 합류하니 열차의 모터 구동음이 들리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열차는 4등 터널을 통과, 망향 1터널과 2터널을 차례로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또다시 속도를 낮춰서 달리고 있네요. 그래도 천천히 달리니까 이렇게 바다가 보일 때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60km 정도의 속도로 울진군 매화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후 속도를 높인 열차는 울진의 가장 큰 강인 왕피천을 건너갑니다. 공원에 차들도 몇 대 주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영덕역을 출발하여 중간 정차 없이 울진역에 정차합니다. 지금 부산역을 출발한 지 2시간 조금 넘었네요. 그래도 부전에서 울진까지 거리가 250km 정도 되는데 2시간 만에 왔으니까 표정속도로 따지면 거의 120km에 1시간씩 옮게 되겠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16시 25분에 울진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역인 죽변역을 향해서 다시 약 150km 정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60km를 무정차로 달렸지만 이 열차는 삼척까지 죽변역과 임원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7.8km를 달려서 다음 역인 죽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분간 정차한 후 죽변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여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역인 넓은 울진군의 마지막 역인 흥구역을 통과하여 삼척시로 넘어온 열차는 오른쪽으로 원덕 산업단지를 지나서 옥원역을 약 130km 정도로 통과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삼척역을 앞두고 임원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원역에는 ITX 과음이 상하행 각각 한 편성씩 정차하는데 이 열차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누리로는 한 편성을 제외하고 모든 누리로가 정차하지만 신설된 역 중에서는 정차하는 열차가 적은 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삼척역을 향해 고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곡 터널을 지나서 신설 구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진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진 삼척시의 근덕역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항상 동해선 열차들을 탈 때 느끼지만 모든 열차들이 근덕역 인근을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수욕장 쪽을 자세히 보시면 레일바이크의 선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 선로는 처음부터 레일바이크로 만들려던 것은 아니었고 무려 80년 전인 일제시대 때 동해안 철도를 건설할 때 만들었던 노반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교각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로가 깔려있는 곳은 둔덕처럼 노반을 올려놓은 게 확실히 보입니다.
방금 봤던 다리는 아마 새로 지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성 구간을 빠르게 달려서 동해선의 종점인 삼청역에 정차합니다. 혹시 티켓 왔어요? 그리고 현재 시각 17시 2분. 아직 부산역을 출발한 지 3시간이 넘지 않은 시점인데 삼청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3분간 정차한 후 열차는 삼청역을 출발하여 삼척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청역부터 강릉역까지는 옛날에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선로를 따라 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삼척 시내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최고 속도인 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열차는 삼척 해수욕장 일대를 지나서 주말에만 일부 열차가 정차하는 삼척 해변역을 통과합니다. 바로 옆에 솔비치 호텔과 리조트가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역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열차는 삼척선 증산터널을 통과하여 삼척 해변역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만 열차가 서는 휴암역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시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동해시 부평동 일대를 지나서 최근에 인도교로 개장된 전천 폐철교를 지나갑니다. 동해선이 완전 개통하기 직전인 2024년 말에 생겼다고 하네요. 열차 도착하는 역 동해역입니다. 계속해서 역 동선 해변선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시는 분께서는 이번 동해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승 안내 방송이 났는데 아마 연계가 되는 영동선 열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영주 방면으로 가는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동해역 도착 시간은 17시 19분. 맞은편에 서 있던 화물열차가 먼저 출발하고 부산역을 출발한 지 3시간이 넘은 시점인 17시 22분 동해역을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동선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시 시내 구간을 달려서 동해시의 또 다른 역인 묵호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묵호역에서 마지막으로 KTX 이음 845 열차와 교행하여 KTX 이음이 지연되는 바람에 2분 늦게 묵호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묵호역을 출발하게 되면 삼척선과는 달리 110km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열차는 망상역과 망상해수욕장역을 100km가 넘는 속도로 통과합니다. 아까 KTX 이음이 늦어서 2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속도를 한계 속도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신성구간 동해선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60년 전에 만들어진 선로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망상해수욕장 한옥촌을 지나서 다시 속도를 낮춘 열차는 안인역에서 부전행 ITX 마음 1234열차와 교행합니다. 안인역은 여객 취급을 하는 역은 아니지만 열차가 비교적 많이 다니는 동해 강릉 간 열차의 선로 용량 때문에 가끔씩 열차가 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32대씩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여객 취급을 하는 대피선이 있는 역인 정동진역과 묵호역만으로는 단선 철도의 교행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방금과 같이 옥계역이나 안인역에서 교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산과 산 사이를 지나서 정동진 건널목을 통과하여 드라마 모래시계로 인해 유명해진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은 17시 52분. 그리고 열차는 장시간 정차하지 않고 도착 시간과 같은 시각에 정동진역을 출발합니다. 현재 부산역을 출발한 지 3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타고 있는 것보다는 체감이 될 정도로 빨리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지금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 하늘도 서서히 붉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마지막 통과역인 안인역을 통과하여 목적지인 강릉역을 앞에 두고 강릉터널에 진입. 이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8시 7분 강릉역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3시간대 강릉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경주역에서 이 갈아타는 게 바로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운도 좀 잘 따라줬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강릉까지 3시간대에 와봤는데요. 환승할 때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릉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강릉역까지 340km를 3시간 47분에 거쳐서 왔으니 표정속도로는 90km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선형이 좋지 않은 영동선과 삼척선을 1시간 정도 달렸던 것을 생각하면 빨리 온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KTX가 제 역할을 아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5시간 가까이 걸려야 되는 걸 3시간대에 오니까 몸으로 체감이 될 만큼 소요시간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 경주 구간에서 KTX가 지연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장시간 이동이 힘드시다면 이렇게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